안녕하세요. 유니스트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트리션 교육 담당자 김동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곧 출시될 NTBT B 플러스에 대한 출시 배경과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 중요한 키워드 4가지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 소화, 두 번째 신진대사, 세 번째 효소, 네 번째 보조 효소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조효소입니다. 시작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네, 사자와 호랑이가 사냥에 성공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자는 사냥한 먹잇감의 살점부터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위부터 먼저 먹을까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내장입니다. 이런 사자가 내장을 먹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장에는 생각보다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육식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육고기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육고기뿐만 아니라 체내에 꼭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를 이제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효소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효소라는 것이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시켜 소화를 돕고 음식이 체내에서 영양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잘 소화를 해서 이렇게 영양소로 쓰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요, 음식을 먹고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데 24에서 7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효소가 없다면 음식 섭취 후 소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속에서 자연 분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체내에 효소가 정말 하나도 없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는데요.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해되지 못해서 안에서 부패가 되면서 여러 독성 물질과 함께 다른 염증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 불량이라는 증상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효소가 부족한 어르신 분들에게만 소화장애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총 5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소화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화의 핵심은 효소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효소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소화가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소 흡수가 잘 되어 우리 몸의 화학적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소 없이는 이 소화 과정뿐만 아니라 원활한 신진대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로벌 전체 효소의 시장 규모는 꽤 큰데요. 2020년에는 무려 58억 원 달러, 즉 8조 600억 원 시장입니다. 연평균 이제 성장률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성장률은 6.5%로 2026년에는 12조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화 효소와 관련된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중요한 소화 효소 부족으로 소화 불량이 생긴다면 영양소 흡수 불량 외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영양소 흡수 불량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겠죠. 그렇다면 점점 우리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화 불량이 생기면서 헛배만 불러서 포만감을 못 느껴 비만이 올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효소 부족으로 잘 작동되지 않아 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아 장 안에 찌꺼기로 남아서 유해균 번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또 다른 독소와 가스를 내뿜어 숙변이 되거나 장벽에 달라붙습니다. 또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신체 곳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부족은 우리의 단순한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 돼서 효소가 도대체 뭐길래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형태는 색상이 없고 굉장히 투명하고요. 둥근 공 모양입니다. 효소의 크기는 1억 분의 1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극도로 미세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효소는 몸속 구석구석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밝혀진 것만 약 3,000종에 이르고요. 그 작용은 3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효소는 신체 내 100쪽의 세포마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1초에 100만 번 이상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일꾼인 이 효소는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화는 효소의 기능의 일부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맛보고 숨 쉬는 거, 그리고 이 세포를 구성하는 성장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 모든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효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지 효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효소는 우리 신체에 약 3,000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00종 여종의 효소 친구들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좌비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만 접촉해서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아밀라제는 효소가 맞춰서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단백질이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프로테아제가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아밀라제 같은 효소는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에 맞는 반응물과 딱 결합이 되면요. 마법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낮춰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에너지를 낮춘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효소의 촉매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 내의 대사작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원래는 이만큼의 일을 해서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효소인 아밀라제가 딱 작용이 되면요.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도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소의 촉매작용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과 촉매작용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효소의 두 가지 특징을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맛있는 소금빵을 먹었습니다. 이때 어떤 효소가 등장해야 될까요? 네, 아밀라제는 효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질의 특이성이고요. 이렇게 아밀라제는 친구가 나와서 반응물과 딱 결합이 되면 순간 에너지를 확 낮춰서, 즉
힘들지 않게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작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포도당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각자에 맞는 체내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거나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효소를 먹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으로 보면 효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체내 효소, 그리고 외부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체외 효소인데요. 체외 효소라는 건 된장, 청국장, 치즈, 야채, 과일 안에 있는 효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체내에 있는 효소는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내에 있는 효소, 이 소화 효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소화 효소는 인체의 수많은 효소들 중에서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소화를 돕는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음식을 체내에서 소화를 시킬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화 효소를 연구한 결과 인간의 체내에서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화를 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만든다면, 즉 이러한 활동을 효소가 주도를 한다면 위장의 부담이 적어서 우리의 소화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효소는 이 소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체 기능을 지배하는 대사 효소입니다. 즉,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세포의 합성을 통한 에너지 생성, 성장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요. 감염이나 염증 작용을 억제해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효소는 해독 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장의 점액과 장내 세균이 니트로소아빈과 같은 발암 물질과 그리고 유독가스를 해독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니트로소아빈은 햄이나 소세지 등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에 의해 생성되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요, 소화작용을 통해 장에 내려온 음식물의 찌꺼기들을 원활한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즉, 이러한 대사 효소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분해되어 생성된 영양소를 세포에 운반시키고요. 또 운반된 영양소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해주고 또한 면역 증진이라던가 해독, 배출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소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진대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촉매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를 돕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들은 신체 곳곳에 전달시켜 온몸에 흡수시킵니다. 네 번째, 모든 신체 기능에 사용되어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요, 이러한 효소가 없으면 신체 어떠한 활동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며 효소가 인간의 질병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효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중요한 효소가 늘 부족한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사실 이 효소는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또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도 심지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보유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논문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조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분이 갑자기 마른 과자를 드시면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그렇게 하십니다. 입이 마른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의 아밀라제가 젊은 집단보다 평균 65.7세 노인 집단에서 효소 역가가 무려 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입이 마른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분해 효소인 트립신도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으로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내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체내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체내 효소를 많이 사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식을 할 경우 많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느라 효소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체내 효소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체내에는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사이좋게 나눠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소화효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요, 대사효소의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생활비는 대사효소, 유흥비는 소화효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비 어떤 게 있죠? 집세, 식비, 핸드폰 요금, 수도 요금, 전기세, 유니시티 제품 구입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경비들인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유흥비 같은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기본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이제 할 때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의 체내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효소가 있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 좋을 텐데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채소, 과일,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반면에 우리는 효소가 없는 음식들을 즐겨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화식인데요. 화식이라고 하면요, 익혀 먹거나 구워 먹거나 불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체내에 있는 효소 같은 경우는요, 50도부터 파괴가 되고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조리된 음식에는 아예 효소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때요? 매일 가공식품까지 섭취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가 들어오지 않아 체내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소의 부족 원인을 크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평생 우리 체내에서 생산되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효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식으로 체내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고 화식과 가공식품 음식의 섭취로 우리 체내의 효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나도 효소가 부족한 건 아닌지 효소 부족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다. 두 번째,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세 번째, 대변이나 소변에서 악취가 심하다. 네 번째, 변비가 심하다. 다섯 번째, 만성 피로가 지속되고 있다. 여섯 번째, 예전에 비해 숙취가 심해졌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효소가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효소는 소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조효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효소가 몸 안의 일을 잘하려면요, 이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몸 안에서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우리의 음식물을 잘게 분해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큰 영양소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매우 작은 물질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사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조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사를 완성시켜주는 조효소인데요. 비타민 B군입니다. 실제로 체내 효소 3,000여 가지 가운데 25%는 반드시 조효소가 필요하고요. 없을 경우에는 효소의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불완전한 효소의 형태를 조효소가 이렇게 짠하고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특정 기질을 만났을 때 반응을 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만일 이때 조효소가 없다면 효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고요. 특히나 비타민 B군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체내 에너지 생성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는 에너지 생성 대사, 이 대사를 하는데 비타민 B군이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러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 또 이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어서요, TCA클 회로로 이동하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비타민 B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매일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한 에너지의 대사를 위해서는 체내의 조효소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조효소인 비타민 B 부족으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호모시스테인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독성 부산물인데요. 우리가 동물성 식품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요, 무조건 호모시스테인이 생성이 됩니다. 고단백질이 체내에서 필수 아미노산에서 메티오닌이 파괴되면서 생긴 독성 물질인데요. 이때 조효소인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이 풍부할 경우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안전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이 더 이상 전환되지 않고 일정량 이상 쌓이게 되면요, 혈관을 파괴시키고요, 그뿐만 아니라 노후를 시켜서요, 혈관이나 혈액 응고를 일으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안전한 물질인 아미노산, 즉 시스테인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효소인 비타민 B6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부족한 체내 효소를 채우기 위해서요, 체외 효소와 그리고 조효소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4, 5년 전부터 많은 회사들이 정제 효소 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정제 효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식약처에서 금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제 효소는 좀 안 좋은 성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는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을 금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약국에 판매하고 있는 소화제에는 정제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등이 약품과 혼재되어 오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사용을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제 효소 제품이 아니어도 이렇게 역가를 높일 수 있는 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00% 자연 발효 효소로 만든 제품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갖춘 제품이 유니시티의 NTBT B 플러스 비타민 제품입니다.
지금 제품명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NTBT B 플러스 제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엔자임, 즉 효소의 N,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을 뜻하는 액티비티의 TBT를 따와서 NTBT B 플러스라는 제품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품의 원료의 특징과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원료로요, 밀 발효 분말, 그리고 곡물 콤부 과채 복합 효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원료인 비타민 B1, 판톤텐산, 비타민 B6, 비오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 제품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종의 다양한 과일, 채소 등의 부원료도 함께 배합한 액티비티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역가의 핵심인 밀 발효 분말과 그리고 곡물 콤프 과채 복합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효소 제품이다라고 하면요, 사실 여러분 역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가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사실 우리가 효소를 먹으려는 이유도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 소화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역가가 높은 효소 음식 또는 제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품의 원료는 밀 발효 분말, 그리고 곡물 콤프 과채 복합 효소를 이용해서요, 정제 효소가 아닌 100% 자연 발효 효소를 구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역가 수치도 굉장히 높게 만든 제품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어쩔 수 없이 좀 타사와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본 거고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보시는 화면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효소 관련 제품인데요. 제품의 이미지가 잘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맨 아래 노란색 부분은 아밀라제 역가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저희 제품의 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저희 제품의 아밀라제 역가가 최소 4배에서 최대 많게는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 그 회색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요, 프로테아제의 역가입니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죠. 적게는 4.6배, 놀랍게도 많게는 194배까지 저희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효소의 역가 수치가 저희께 타사보다 월등히 높다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 결과를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분해 테스트 결과입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빵과 효소를 넣은 실험구, 또 식빵과 효소를 넣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물과 정제수와 식빵을 넣은 대조군은 그대로 모양이 살아 있었고요. 실험구 같은 경우는 식빵이 모두 물에 녹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분해 테스트 결과입니다. 실험 방식은 동일합니다. 식빵 대신에 닭가슴살을 넣어 본 거고요. 결과는 역시나 대조구와 비교를 했을 때 효소를 넣은 실험구에서 닭가슴살이 분해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험을 통해 정제 효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100% 자연 발효 효소로 높은 역가를 구현했고 활성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제 효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밀 발효 분말, 곡물, 콤프 과채 복합 효소를 사용하여 100% 자연 발효 효소만으로 높은 역가 수치를 설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다양한 장점들,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곡물 콤부 가채복합 효소, 굉장히 이름이 긴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의 원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원료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원료는요, 곡물, 콤부차, 28종의 과일 채소를 모두 발효시킨 복합 효소인데요. 이 원료의 장점 첫 번째, 곡물 발효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곡물 발효 통곡물을 원료로 소화 흡수에 유리한 저분자 펩타이드 단위로 단백질의 빠른 흡수로 근육의 합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결 건조 공정으로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효 콤부차입니다. 여러분들 콤부차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콤부차란 당분이 들어간 홍차나 녹차에 효모나 유익균을 첨가를 이제 시켜서 발효시켜 만든 새콤달콤한 건강 음료인데요. 자, 이렇게 발효시켰기 때문에 유기산이라는 게 정말 많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유기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과일이나 신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통칭한 것입니다. 발효 콤부차의 유기산들은요, 신체 피로 회복에 관련되는 여러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해독을 돕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효 콤부차 안에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40%나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폴리페놀이란 쉽게 말해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페놀 화합물의 일종으로 식물이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효소와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파인애플, 7종의 베리류, 그리고 20종의 과일 채소 등이 포함해서 발효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원료 정보,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체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4가지 비타민 B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그리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톤텐산과 그리고 비오틴,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 및 아미노산에 이용이 되는 비타민 B6인 피리독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피리독신은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를 시키는데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모두 식약처의 기능성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B군이 체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TBT B 플러스 제품에는요, 자연 발효 효소뿐만 아니라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을 함께 배합했습니다. 탄수화물은 물론이고요,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피리독신도 조효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타민 B군은요, 모두 권장 섭취량의 100% 이상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관련된 원료 정보 9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9가지 중에서 3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인애플, 키위, 그리고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해서 한 통을 다 잘라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 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 따갑고 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백질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위는 보통 불고기를 재울 때 사용을 하잖아요.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요. 그 이유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환경을 좋게 만들어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양배추, 아티초크, 자몽입니다. 여러분들 양배추 하면 생각이 나는 건강이 있죠? 바로 위 건강입니다. 그 이유는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위산으로부터 우리의 위벽을 보호시켜주고요. 또한 손상된 위벽을 재생을 돕고 또 위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티초크입니다. 이 아티초크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아티초크는 담즙 생성을 촉진시키는 시나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액인 담즙은 지방의 소화 흡수에 사용이 되고요. 또한 쓸모없는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몽은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또한 향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궤양 그리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생강, 감초, 맥주, 효모입니다. 생강은 굉장히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이러한 성분들은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염 증상 완화와 그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감초인데요. 이 감초 안에는요, 글리브라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쏙쓰림이라던가 복부 팽만감 등의 개선, 그뿐만 아니라 위점막을 보호시켜서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주 효모입니다. 이 맥주 효모는 다양한 미네랄 및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베타글루칸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한 맥주 효모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간주가 되어 장내 세균총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NTBT B+ 제품에는 앞서 설명드린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9가지 부원료를 모두 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품의 원료 건강 정보와 제품의 포인트 3가지를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포인트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정제 효소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밀 발효 분말, 곡물, 콤부, 과채 복합 효소를 사용을 해서요. 100% 자연 발효 효소를 만들어 높은 역가 수치를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대사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B1, 판톤텐산, 비타민 B6, 비오틴까지 총 4가지의 비타민 B군이 모두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소화 및 흡수에 도움이 되는 9가지 부원료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신 분. 두 번째, 밀가루와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 세 번째, 외식, 배달음식,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는 분. 네 번째, 과음 과식을 하시는 분. 다섯 번째, 편안한 하루를 원하시는 분. 여섯 번째, 체질 개선, 건강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제품의 조효소, 즉 비타민 B군이 주 원료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Q&A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NTBT B+ 제품은
1일 3회, 1회 1캡슐씩 물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3캡슐을 섭취해도 괜찮은가요? 네. 한 번에 섭취를 하셔도 당연히 괜찮은데요. 그래도 1일 3회 나눠서 섭취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사실은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이 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기존 엔지겐 B 플러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정제 효소인 효소 혼합 제제, 그리고 쌀겨, 키위 추출물이 부원료로 들어있다면요. 이 NTBT B 플러스 제품은 곡물로 발효시켜 만든 밀 발효 분말, 그리고 곡물, 콤프, 과채 복합 효소 등 또 부원료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요, 엄선된 구종의 부원료들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효소의 역가 수치입니다. 첫 번째, 알파 아밀라제 역가 수치는 이전과 동일했다면 사실은 조금 높습니다. 두 번째, 프로테아제는 기존에 비해서 약 5.3배나 효소의 역가 수치를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전 제품보다 효소의 역가 수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조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 이전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칸을 보시면 기존 제품에 함유되어 있던 비타민 B군은 0.8mg로 8mg으로 1일 권장 섭취량의 67%를 섭취를 하실 수가 있었다면 현재 NTBT B 플러스 제품은 2.4mg으로 1일 권장 섭취량의 200%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인 티아민뿐만 아니라 판톤텐산, B6, 비오틴까지 모두 권장 섭취량의 100% 이상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스펙이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니시티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리뉴얼 및 신제품인 NTBT B 플러스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요. 3+1 출시 프로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판매 기간은요. 23년 11월 28일 목요일부터고요. 배송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효소를 소비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먹는 거, 이 모든 행위, 즉 모든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밥처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